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어제 권익위 발표도 있었는데 전 놀랐던 게 민주당에서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게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5명이 탈당을 한다 했으니까 철회됐을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5명 거부해서 놔뒀고 탈당계 낸 사람은 그냥 놔뒀고 결국은 다 살았다. 아이고. 예, 아이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어차피 뭐 또 비례는 출당이니까 뭐 그거는 뭐 상관없고 다 뭐 국회의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돼버리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이준석 대표가 던져놓은 말이 있어요. 탈당 권유보다 높은 걸 하겠다. 하나밖에 없어요. 민주당 못지않게 하겠다 그랬죠. 못지않게니까 탈당 권유 그 이상은 제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또 하기에는 또 민주당 핑계 될 수도 있어요. 민주당 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안 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또 그걸 하여튼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이 명단은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보고 이거 어떡할까 지금 아마 지금 시간 정도에 지금 회의를 하고 있을 건데 8시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고민을 상당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랑 뭐 친하진 않지만 성격을 잘 알잖아요. 고할 것 같다. 고한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봐야 강한 거 할 것 같아요. 강한 거 할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부동산 이번에 권익위 조사 또 뭐 관련해서 얘기가 할 게 좀 많죠. 네,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어떤 최고의 히트작 사자성어는 내로남불 아니겠어요? 저는 제 아이가 한번 묻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래서 설명해 주니까 그런 뜻이냐고.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옛날부터 쓰던 단어라고 우리 중학생 딸이 묻던데. 중학생 딸이. 그래가 제가 설명을 해주니까 네. 내가 뭐 로맨스가 뭐 분류 그런 뜻이냐고. 내로남불. 그 복잡한 세계를 이해를 했다고. 그래서 중학생 딸이 아주 놀라더라고요. 속담으로 생각해 사자성어 속담으로 생각했던데. 네. 오늘 그 얘기부터 시작을 내로남불 얘기를 내로남불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내로남불의 법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로남불의 결과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되로 주고 말로 받느냐? 그 이유가 뭐냐? 자, 행위의 책임이 있죠. 네. 여기에다가 비판의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비판했던 거에 대해서 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전형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김연아죠. 최근에 뭐 완전 보여줬습니다. 김연아 그러니까 전 의원. 청와대 네. 노영민 비서실장 그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이죠. 주택 네. 두 채가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뭐라고 공격을 했습니까? 청주집보다 반포집이 낫고 반포집보다 청와대가 낫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이제 공격을 했었잖아요. 저게 바로 자기한테 돌아올 줄은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뭐냐면 이제 여기서 내로남불의 법칙이 작동을 했잖아요. 네. 두 채가 아니라 본인은 4채 갖고 있는 거고 네. 그 전에는 6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SH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고 되었습니까? 본인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속절없이 사퇴를 해버렸죠. 네. 이게 되로 죽고 말로 먹는 내로남불의 법칙이 그러니까 작동됐던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데 뭐 이거는 뭐 사실은 내로남불은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니까 정치권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고요. 오늘 하려는 얘기 바로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김연아의 사례 말고 또 하나의 사례가 네. 이제 대두가 됐다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권익위 조사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자,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행위의 책임 져야죠. 져야 되죠. 비판의 책임 있죠. 져야 되죠. 여기다가 수혜의 책임까지 토해내야 된다. 수혜의 책임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뭡니까? 이것 바로 때문에 LH 사태 때문에 이겼다고 그럼- 봐도 무방한데요. 그러면서 어떤 이때 뭐냐면 LH 사태 자체가 이제 던졌던 충격파도 컸지만 네. LH 사태하고 뭐를 엮었냐면 정권 인사들의 어떤 이 부동산 내로남불을 엮어버렸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게 먹혀들었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 이런 문제를 이제 걸어버리면서 결국은 어떤 정권의 문제 이중성 문제를 이제 몰아갔고 그러면서 성남 부동산 민심을 표심으로 전환을 시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혜를 고스란히 입은 게 바로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의 책임에다가 비판의 책임 여기다가 수혜의 책임까지. 수혜의 책임 세 가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국민의힘 이야기인데 네. 이거를 한 인물 윤석열 예비 후보로 좁히면 네, 맞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는 참 너무나 가혹한 사례가 될 거다. 뭐냐?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은 준 적도 없는데 가만히로밖에 생겼다. 뭐 우리 아시는 분 알겠습니다. 말은 요만한데 가만히 이만합니다. 80kg, 이만합니다. 80kg. 못 들고 가요 80. 사람이. 네. 옛날에 그 힘이 장산이 아니냐. 가만히를 들 수 있냐 못 드냐. 한 가만히. 가만히를 드느냐 못 그죠? 드느냐. 가만히 드냐. 80kg. 80kg. 제 몸무게보다 좀 조금 적은데요. 조금 적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못 들어요. 아주 무겁습니다. 자, 네. 제가 왜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가만히로밖에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부터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재밌겠네요 오늘. 자, 여기서 네. 잠깐 쉼표를 찍고 여론조사를 한번 봅시다. 뭘 보냐면 무당층에서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봅니다. 네. 무당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론조사를 할 때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다 물어보죠. 그 가운데 지지 정당이 있습니까? 했을 때 저는 지지 정당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을 무당층으로 분류를 그렇죠. 합니다. 네. 이 무당층에서의 윤석열 지지율을 분석을 해보면 자 엠브레인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MBS 조사가 있습니다. 네. MBS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 예비 후보에 대한 평균 적합도는 19%였어요. 그런데 무당층으로만 좁혀서 윤석열 적합도를 보니까 9%로 뚝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네요. 그다음에 한국 갤럽으로 가겠습니다. 네.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던 조사인데요. 평균 호감도는 29%였어요. 그런데 무당층 안에서의 호감도는 17%로 뚝 떨어져요. 자, 이번에는 리얼미터로 가겠습니다. 예.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자 평균 선호도는 26.3%였어요. 그런데 무당층으로 좁혀서 선호도를 보니까 9%로 떨어져요. 이게 지금 보면 무당층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네요. 자 제가 3개 여론조사를 나열한 이유가 이건 있는데요. 뭐, 왜냐하면 예.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들쭉날쭉하다. 다 그래서-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조사 방법 때문이다. 그렇죠. 다 뭐 이렇게 해서 ARS를 하느냐, 뭐 응답 유선을 하냐, 무선을 하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MBS 조사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확보해서 전화 면접 조사하는 방식이고요. 네. 한국갤럽은 무선 85%, 유선 15%에서 전화 면접하는 조사 그렇죠. 방식이고 리얼미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무선 90에 유선 10%에서 ARS로 하죠. 조사 방법이 다 다른데 네. 조사 방법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당층에서의 지지도가 추이가 거의 똑같게 나오고 이거는 똑같네요. 9% 10%대. 네.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차이가. 예. 무당층에서의 윤석열 지지율이 극히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야 되는데 무당층의 속성이 뭐냐면 정당의 시각으로 사안이나 인물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감도 없고 충성심도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여과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의힘 지지자면 국민의힘에 좀 악재가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생각을 하죠. 국민의힘이 어떨 것이냐. 대충 뭉개고 이제 받아들이는 예. 거죠. 그 정도면 뭐 내가 우리- 민주당 지지자인데 국민의힘 악재가 터졌으면 너 잘 걸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필터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 그렇죠. 무당층 같은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슈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슈 그대로 그냥 바로 그거죠.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슈 민감도가 되게 높은 거죠. 그렇죠. 무당층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런데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악재가 됐던 것들의 여파가 그렇게 되니까 무당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과 없이 그대로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미친다. 그래서 이런 지금 극히 저조한 지지율이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인물 요인. 더 좁히면 가족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가족 문제가 그 어느 층보다 무당층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재판 중이기도 하고 수사 중이기도 하고 재판 하나는 지금 실형이 실형이 됐잖아요. 그렇죠. 1심에서. 네. 이제 그 저기 의료법 위반 장모, 얘기하는 거죠. 예. 의료교부 부당수급 그 네. 문제. 근데 자 그러면 무당층에서의 지금 현황이 이래요. 그러면 윤석열 예비 후보 입장에서 활로를 어떻게 뚫을 것이냐. 이렇게 봐야 돼. 자 여기서 그러면 딱 두 갈래요. 하나는 국민의힘의 후광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그다음에 부정적인 인물 요인을 극소화하는 것. 네. 이 두 갈래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면 한번 쉽게 생각하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올리고 뭐 무당층에서는 좀 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지지층의 지지도를 대폭 끌어올리고 네. 무당층에서 인물 요인을 어떻게든지 간에 희석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무당층의 지지도를 새롭게 견인하는 것이죠. 새롭게 견인하고 올려내는 거. 그렇죠. 예. 근데
하지만 지금 윤석열 예비 후보의 앞에 놓인 두 개의 문제는 정반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요인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국민의힘의 예. 후광 효과를 지금보다 더 끌어올려서 평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네.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는 게 지금 불거졌다는 거예요. 오늘 결과 발표 나고 뭐 그렇죠. 발표가 날 건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요 측면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반문재인 전선의 상징성을 해쳐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이 청기노설에서 여러 번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도에서 부정평가의 제일 요인이 뭐냐면 부동산이었다. 그렇죠. 항상. 네. 그잖아요. 이거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코로나와 부동산. 근데 네. 코로나는 양면성이 있어요. 긍정평가에서도 1, 2위를 다투고 코로나 방역이. 맞습니다. 부정평가에서도 1, 2위를 다퉈요. 그러니까 확 갈라져 있는데 부동산만큼은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첫 번째 요인이에요. 부동산이 1등이에요. 나쁘게는 1등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그러니까 반문재인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그다음에 네. 강화하는 논리로 부동산 요인을 계속 때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때렸던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자가 12명이 나왔다가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반문재인 전선의 강화 확장 여지를 좁혀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법칙이 작동할 아하. 소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미 국민의힘에 몸을 실은 윤석열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후광 효과는 오히려 덤터기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다. 이런 그잖아. 말씀입니다. 여기다가 만에 하나 아직 명단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윤석열 캠프에 가담한 인사 중에 이 12명 가운데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문제입니다. 덤터기 효과는 더 커지는 더 거죠. 커집니다. 캠프에 있다면 캠프 의원들이 있다면 그렇죠. 네. 여기다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자 윤석열한테 이준석 네. 대표가 그동안 공언해 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못지않게.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주당 봐라. 그 민주당 저렇게 했는데 왜 너는 자꾸 징계 못해서 안달이냐?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버티게 나와버린다면, 근데 이거를 관철을 못 시킨다면 국민의 분열상은 다시 도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관철해도 그렇고 못해도 그렇고 야 이거 딜레마인데요 완전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분열상을 만약에 다시 노출시켜 버린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후광 효과를 지금 극대화해도 부족한 윤석열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죠. 관철해도 안 되고 관철 안 돼도 안 되고 하여튼 근데 어쨌든 힘듭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뭐냐면 네.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흔들린 상태에서 이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돌파력이 있겠느냐가 진짜 관심사인데 네.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흔든 장본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뭐 있죠. 윤석열 캠프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결과로서 만약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준석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국민적 평가가 만약에 좀 더 부정적으로 흐른다면 그 여파는 고스란히 다시 윤석열 예비 후보에게 미친다. 아 그냥 뭐 이거는 뭐 상상일 수 있지만 윤석열 캠프에 만약에 그 명단 중에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어떻게 하냐 이게 논란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모든 게 윤석열 캠프한테는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같네요. 참 정치라는 게 그런 면에서 단순하지가 않은 신기합니다. 거예요. 정말 참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또 이래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복잡한 함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정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하면 뭐예요? 네. 무당층의 견인은 고사하고 고도입니다 전혀.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을 막는 것에 급급해하는 상황을 초래해버리고 네. 그만큼 윤석열 예비 후보의 국민의힘 후광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부동산 요인과 윤석열 후보를 엮는 게 이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후광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하기 흔들더라면 두 번째. 네. 그러면 지금 무당층에게 아주 직방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물 요인, 가족 문제. 가죠. 가족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장 뭐가 불거졌습니까? 처 문제가 있죠 지금. 허위 이력 문제가 네. 불거졌습니다. 이것도 뭐 그러니까 부인 김건희 씨의 강사 허위 이력 문제가 불거져 버렸는데 네. 이러면서 지금 세간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국 자녀 표창장에 대한 철퇴와 네. 자기 부인 허위 이력서에 대한 엄호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 또 다시 나오는 게 뭐냐면 내로남불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나오는 게 율로남불이라는. 율로남불이 예전에 조로남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비슷하게 지금 시중에는 율로남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 인물 요인 가족 문제가 제어가 되고 최소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현상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 더하기 말 내서 가만히 가만이다. 이게 가만이다. 이렇게 되는. 네. 물론 그러니까 한 가만히는 두 말은 아니에요. 네. 자, 두 말 이상입니다. 물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네. 언론이죠. 다수 언론이 침묵으로 지금 호위하고 있잖아요. 네. 허위 별말 안 해요. 이력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은 심각할 수 있는데 네. 그냥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수 언론의 침묵 호의를 받으면서 대충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끝이 아니죠. 네. 9월 4일인가요? 예. 국민대 그 논문 문제. 발표가 납니다. 1차 발표가. 그러니까 1차 조사 결과가 9월 4일로 예정이 돼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문제는 다시 엮이면서 크게 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것이 무당청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거는 이슈가 봤을 때 정말 율로남불 얘기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면 네. 가족 문제 인물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무당층에서 새로운 견인을 그러니까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연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오히려 거꾸로 무당층에서의 지지율을 더 하락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저 이제 두 말 나오죠. 두 말. 두 말. 그죠?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있어요?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네. 무당층 여론조사를 분석한 이유가 더 큰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정당 지지 성향을 그 기준으로 윤석열 예비 후보의 확장 루트를 재면 크게 그러니까 두 갈래가 있죠. 네. 국민의당 지지층을 흡수하거나 무당층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독자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다면 국민의당 지지층을 윤석열 그 지지층으로 견인하는 것은 사실상 차단된다고 봐요.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직 당분간 없다고 봐야 그러면 됩니다. 예. 윤석열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을 헷갈리지 마시고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을 말하는 자, 겁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의 독재 철무로 차단이 네. 되면 네. 국민의힘에서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악재가 터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무당층을 보고 있는 건데 무당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이어질 인물 요인 때문에 가족 요인 특히 이것도 네. 새로운 견인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진단하고 있는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아하.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무당층을 빼앗기거나, 그렇죠. 글로 갈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지금 보면은 사실은 무당층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윤석열 지지율보다 높아요. 네. 그죠? 그래서 더 빼앗기거나 아니면 무당층의 대거 투표 표기 현상이 초래되거나. 그렇죠. 안 찍을란다 차라리. 자, 둘 다 싫다. 예. 그러면 이제 무당층으로만 좁히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지금 재야 되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잠식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무당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그 이재명 후보의 확장 가능성이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하지만 사실 이재명 그 후보도 이 파괴적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지지층하고는 달라요.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평균 지지율과 무당층에서의 지지율을 비교하면 무당층에서 더 낮아요. 조금 낮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역시 그 정당 시각으로 이 여과하는 것이 그러니까 빠져버린 있는 그대로 보는 무당층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이제 몇 개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영향을 미치면서 평균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재명 대 윤석열이라는 상대 게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유리하긴 하지만 파괴력이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보면 MBS 조사에서는 평균 접학도가 26인데 무당층에서는 14%거든요. 네.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이건 이재명 후보죠. 예. 평균 호감도가 40%인데 무당층에서는 26%.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당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파괴력도 상대적으로 약해요. 자, 여기서 한번 중요한 가설이 하나가 성립이 어떤 게 되는데 있죠? 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도 별로고 윤석열도 별로라는 그런 게 거예요. 있어요. 예. 지금.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재명도 별로고 윤석열도 별로라는 별로다. 거예요. 네. 무당층에서는. 어찌 네. 보면 무당층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뭐 어떤 정치적 그 어떤 진영이 없어요. 지금 딱 보고 사람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층이기 때문에 이건 네. 어쩌면 당연한 건데 네. 그 수치가 어느 정도냐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가족 문제나 인물 요인이 계속 그러니까 제기가 된다면 네. 무당층에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투표 포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자, 그러면 투표 포기로 만약에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게 이건데 이렇게 되면 대선판에서 지각 변동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지지자가 갑자기 입장을 180도 급변침해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한다거나 아, 그럴 일 별로 없죠. 민주당 지지자가 급변침해가지고 윤석열 몰표로 가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없죠. 미세 조정은 있겠지만 거대한 조정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선판은 요동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대선판이 요동을 치는 그 발원지는 어디냐면 바로 무당층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캐스팅 포트 이러잖아요. 무당층에서의 네. 움직임인데 만약에 지금 인물 요인이 별로 크게 어필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무당층에서 대거 투표 포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허. 대선판의 사이즈가 작아져요. 어허. 대선판이- 투표율 더 줄어들고 사이즈가 그렇죠. 줄어들 것이다. 대선판이 요동을 치지도 않고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단골 장사로 간다는 거예요. 단골 게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진영 지지자가 얼만큼 많이 나오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질 것이다. 바로 그거죠. 예. 이렇게 되어버리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한번 재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은 답을 좀 주실 수는 없나요?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거죠. 유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로 붙는다라고 가정을 그렇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지금 상대적으로 그 이 여권의 어떤 지지층이 더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아요. 그렇죠. 네. 경고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진영 대결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현 여권 이재명이라고 하면 여권 후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네, 같은데 아직 된 게 아니니까요. 여권 네. 후보에게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은 한 말이 아니에요. 네. 세 말, 네 말. 세 말, 네 말이.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가만히까지 가버린다. 그래서 윤석열 예비 후보에는 뭐가 된다? 가만히가 가만히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야 권익위 발표를 보고 내로남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이끌어내는 우리 머털도사님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고로 네. 자, 그럼 우리 지금 여기서 유권자 지형에서 무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를 봐야 되는데 네. MBS 조사에서 보면은 27%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도도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 정당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27%였어요. 한국갤럽은 24%였어요. 뭐 한 20%대.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걸 보면은 예. 대한민국의 제 3당은 무당이에요. 뭐 그렇다고 봐도 무방해요. 민주당, 국민의힘, 그다음에 무당. 그러니까 무당. 예. 3분지계가 아니 맞아요. 예. 그게 예전에는 국민의당이 그 역할을 조금 하긴 했었죠. 안철수 뭐 대표도 지난 대선 때 20% 가까이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7.3%.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여기서 재미난 거 하나만 더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왜 여론조사가 이렇게 이제 그 차이가 나느냐? 조사 방식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조사 방식이 다른 세 가지를 다 열거를 했는데 세 가지를 다 열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층에서는 비슷하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아마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수층이 숨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ARS 조사 같은 보수층이 저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답해요. 대답하는데 답합니다. 예. 근데 전화 면접 조사하면은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숨어든다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놓고 보면 ARS 조사는 상대적으로 그럼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도가 높게 나와요. 유리하게 무당층에서도. 나오고. 예, 유리하게 나오고. 왜냐하면 네. 사실은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저 정당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때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조사 방법이 뭐든지와는 상관없이 무당층에서의 지금 윤석열 예비 후보는 극히 저조하다. 떨어졌다. 극히 그러니까 매력을 느낄 요인과 참여를 해야 될 요인이 거의 없다. 아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투표 포기 아니라 투표 참여로 간다 하더라도 무당층이 윤석열 예비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도 않다. 그렇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맞네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참 논리적이에요. 아, 저요? 네. 그래서 댓글들도 네. 놀랍다. 사실은 주제 자체는 딴 거였는데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게 뭐 대단하다라는 댓글들 좀 살펴보면요. 자, 앞에 저희가 이번에 권익위 발표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도
또 얘기 욕도 좀 있어요. 맞아요. 열리진님 민주당이 뭐라 할 자격이 되나? 그러니까 이참에서 한 없어요. 말씀 결과가 드리면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 유불리 떠나고 네. 대선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했지만 네, 시건은 하지 맙시다. 그렇죠. 한 입으로 두 말하지는 말자. 이거 그럴 바에 대한민국 차라리 하지 말든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시건은 그러니까 식방하고 시건은 좀 구분을 합시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수사 후에 하든가 그렇게 해놓고 그럼 5명을 받기는 받았어야지 좋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아까 저 김용민 최고위원하고 인터뷰인데 갑자기 수사 결과 보고 해버리면 처음에 권익위 조사 결과 나왔을 때 조사 결과 나오면 바로 조치한다라고 얘기 다르잖아요. 김용민 지금. 의원 목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최고가 목소리 떨리더라고요. 그랬나? 본인도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잘못된 예. 겁니다. 예, 제가 볼 때 아까 이제 그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말이 아니라 반말로 줄어드는 것을 만약에 이런 현상에 빚어진다면 그건 민주당, 때문인 거죠. 그건 민주당 때문이에요. 민주당 잘 안 했으니까 이 얘기 또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들도 안 했지 않느냐. 그렇죠. 말만 하고 안 했지 않느냐. 분명히 그게 나올 겁니다. 네. 자, 김연아 전 의원 얘기하면서 뿌린 대로 거두고 사라짐. 우리 내로남불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요. 난 적당히 이게 무당층이 결국은 캐스팅 보트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캐스팅 보트.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또 선거에 직접 참여 안 할 가능성도 높다는 말씀도 하기 싫으면 아예 안 나온다라는 말씀까지 네. 주셨습니다. 강토리님은 무당층은 이슈가 아니라 인물 보고 찍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슈는 인물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이슈와 이제 그렇죠. 가족 문제를 두 가지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네. 강토리님 말도 맞고요. 자,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스위트 LH님인데 이번 대선도 결국 코로나예요. 문 지지율이 핵심. 야, 이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그때까지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렇죠. 또 지금 정부 대통령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당연히 그것도 큰 영향이 될 거고 지금 뭐 사실은 예측은 하셨지만 아유, 대선 레이스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4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인데요. 30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분위기를 판단하는 거죠. 부르주아님인데 종배님도 지치겠네요. 윤석열 때문에 뭔 말인가 해석해야 할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라고 했는데 지치십니까? 지치기보다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해석할 게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꼭 사실 일용할 양식을 안 나왔으면 주셔서. 어떡할 뻔했어요. 그때 그거는 예측은 틀렸잖아요, 그죠? 또 얘기한다.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내가 9월 15일 기억하고 있어 지금. 시간이 지금 불안합니다. 그때까지 아무 일 9월 없으면 15일 얼마 안 남았어. 아무 일 없으면 저 어떡하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수 있어. 자꾸 얘기하지 마.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거듭난 민초는 윤석열은 국힘당에서 보호를 받아야지 왜 국힘당을 전복하고 씹어먹으려 하냐. 이건 이준석 대표랑 갈등을 거죠.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언론도 조국 때만큼 떠들어다 김영미 님도 말씀을 좀 하시네요. 사실은 포인트는 비슷해요. 논문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요. 또 뭐 지금 학위죠. 뭐 학위 자기 학교 속였던 얘기도 나오고 그게 조국 가족 얘기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태도리님이 네. 국민대에서도 증거 못 찾았다고 발표할 것 같은데라고.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와 섞인 댓글을 잘. 이건 뭐 증거고 뭐고 안해. 네. 그냥 금방 해요. 네. 논문은 그냥 금방 보면 압니다. 네. 네, 사실 나올 겁니다. 바로. 그다음에 정성수님이 네. JB 분석이 살짝 틀릴 수도. 네. 난 절대 이재명이긴 한데 이낙연님이 후보되면 홍준표 책을 걸어요. 근데 이건 경우의 수 너무 많은 거예요. 이때 이낙연과 홍준표가 붙었을 때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크게 높진 않죠. 이 두 사람이 붙을 가능성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한 거잖아. 절대 안 된다고. 그분 정치인이고요. 저희는 얘기해도 됩니다. 김재원 최고는 제가 김재원 최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을 봤거든요. 불안하더라고요. 저희 하던 짤짤이 좀 비슷하게 따라했다고 작가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것도 짤짤이 컨셉을. 또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컨셉을 네. 메인 작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야, 또 재밌게 정치 시사를 많은 분들이 알 수 재밌게 하려고 반점 컨셉으로 하고 했다고 하던데. 근데 그 두 분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연기를 너무 못하더라. 김재원 최고는 여기서 시선 집중해서 할 때 하고 너무 말씀 잘하고 재밌잖아요, 김재원 최고. 근데 그게 유튜브 가서 하니까 저는 딱 보면서 아유 어쩌려고 저러나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아까 이제 인터뷰 네. 때문에 물어볼까 하다가 이미 사과까지 했는데 네. 뭐 굳이 또 물어보냐 해갖고 그냥 요즘 넘어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잘 나가는 가장 많이 나오는 정치인
평론가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입니다. 예, 제가 맞- 봤을 때. 요일별로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가장 위험 요인인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짤짤이 쇼에서 한번 모셔봐봐. 아 저희 고향 선배예요. 또 연결. 아 연결하는 게 그냥 뭐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학연 지원 빼면 뭐가 남아? 아 근데 그냥 그걸 뭐라도 연결 홍준표 후보는 고등학교 선배. 연결고리 딱 하나 있으니까 그냥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 그냥 저기 경북 의성 출신인데 고향 선배시더라고요. 아 그냥 그렇다고요. 뭐 친하거나 뭐 알지도 아, 못하고 알았어, 전혀 알았어. 그렇다고요. 마무리하면 이 댓글로 마무리하면 딱 좋은데 SK5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아요 꼭 여러분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늦기 전에 맞습니다. 꼭 한번 좀 눌러주시면 이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진리입니다. 네, MBC 라디오입니다. 네. 청취료 되겠습니다. 네. 자, 천기누설 오늘도 말찬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곧 있을 국민의힘의 발표도 뭐 기대가 되는데요. 뭐 뭐 봅시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